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회법 처음부터 갑니다.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듣는 거니까 좀 더 쉽게 들릴 겁니다. 원래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진짜 강의예요, 그죠? 첫 번째는 용어부터 다 설명해야 되니까 좀 깊이 있게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못한 거 빠진 거 다 합니다. 자, 이 국회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자, 여기서 12문제, 30%가 나오는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거의 한 40% 이상 정도 비중이 된다. 국회법은 해마다 좀 쉽게 나와서 12문제 가운데 한 8문제 정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맞출 정도였는데, 작년에 여기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국회법. 그럼 작년에 국회법을 어렵게 내는 대신에 뒤에 법이 좀 쉽게 또 이렇게, 그죠? 항상 이렇게. 자, 그럼 이 법은 먼저 용어가 워낙 큰 법이다 보니까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오늘 진도 나가는 용어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해당 단원에 가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국가계획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좀 이따가 보시고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교재가 이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서 18번부터 국가계획이 교재는 저 뒤에가 있는데 설명할 때 여기 먼저 합니다. 왜? 이 계획, 하위 계획이 이것들이니까. 그래서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중앙행정기관장, 즉 각부 장관들입니다. 이들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다. 국가계획은 기본계획 내용과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포함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포함된 계획인데 포함될 수 없다, 틀렸다. 다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이 국가계획 하위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자, 공법에서 광역하면 항상 둘 이상 시군, A, C, B군. 자, 이 둘 이상 시군의 어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 필요 있다. 그때 만든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 둘 이상 시군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이 둘 이상 시군을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한다.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인접해 있다.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 관련된 계획을 만들 필요 있다. 그럼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 지정하고 그 발전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근데 17회 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발전계획이다. 맞습니까? 수원시, 용인시가 광역시는 아니죠. 광역계획권을 해야 되지 광역시의 하면 틀린다. 야, 우리 조문에서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 이런 거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다른 애 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도시군계획, 자, 이건 하나의 시군입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이 둘 이상 시군이라면 도시군계획은 어떤 하나의 시군의 발전계획이다. 자, 그런데 도시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인 군하고 해서 도시군계획입니다. 어떤 하나의 시군, 자, 이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다 들어가겠죠. 즉 특광시, 시군, 한마디로 줄여서 시군. 이 시군의 발전계획을 도시군계획이란다. 근데 이 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양평군 하면은 양평군의 도시군계획 말이 되지만, 광역시의 군, 인천광역시 안에 강화군이 있다. 그럼 이 강화군 자체로 도시군계획 합니까? 광역시군은 제외. 자,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강화군도 있죠.
그럼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군계획을 하는 거지, 강화군 독자적으로 도시군계획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광역시의 구는 제외. 자, 요거 제외인데 시험에 포함 그러면 틀린다. 제외다. 자, 그 다음. 이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시군의 발전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 계획. 즉,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만드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기본 계획은 딱 하나 만들고 관리 계획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요. 도로 하나 만들면 관리 계획, 학교 하나 지으면 관리 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면 관리 계획은 무수히 많다. 그럼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하고 어느 게 더 상위 계획입니까?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관리 계획이 하위 계획이죠. 그럼 종합적인 기본 계획 만들어 놓고 그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근데 20회 때 도시군 계획은 광역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광역 계획이 아니고 기본 계획이죠. 자, 광역 계획은 둘리상 시군의 발전 계획이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시군인데 도시군 계획 속의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지. 광역 계획과 관리 계획 틀리죠. 광역 계획과 기본 계획도 틀리죠. 자, 이런 거 나오면 뭐 다 맞아야 돼. 이런 거 틀리면 그죠? 시험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그걸 살펴보자. 자,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떤 하나의 시군의 장기 종합 계획이다. 장기,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리고 종합,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시군 구의 하면 틀린다.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죠. 응? 그래서 강동구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 건 없어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거 있지만. 그죠? 시군인데 구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보고 하시면 되고. 시군 단위로 수립한다. 자, 근데 기본계획 왜 만들어둡니까?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두고 수많은 관리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관리계획들이 서로 조화가 되도록 모순이 없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일단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맞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 부합돼야 되죠? 그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다시 한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죠? 자, 근데 시험에 도시 기본계획은 광역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죠. 광역계획은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죠? 광역계획은 둘리상식으로 기본계획은 하나의 시군이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해야 맞지. 광역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면 틀렸다는 거. 자, 이런 거. 자, 관리계획은 어떤 하나의 시군에서 기본계획 밑에 수많은 관리계획들을 만들게 되는데 역시 시군단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종류가 많아요. 수도 없이 만드는데 그 종류가 1번부터 8번까지 8개가 있다. 개별적 구체적 계획이다. 자, 도로 만들 때 관리계획, 지하철 하나 건설하면 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정하면 관리계획, 변경해도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은 종류가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자, 이제 진도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아, 이게 순서대로 책이 쭉 이루어져 있구나. 아실 수 있죠? 1번이 뭐죠? 지역, 지구, 지정 변경계획. 자, 저 밖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서 변경한다. 자, 공항 근처에 고도지구 지정하려면 관리계획 1번 결정해서 고도지구 지정한다. 이런 식입니다. 2번은요? 구역. 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개도수시구역 4개입니다. 개도수시구역. 자, 3번은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철도 같은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이 하죠.
그 기반시설 설치할 때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4번은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자, 이거는 신도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죠. 요 관리계획 4번 때문에 국계법 끝나고 나면 개발법, 그리고 정비법, 법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국계법의 자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번은 어떤 동네를 개발할 때 이 동네를 설계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또 그 안에서 실시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요. 요 구역 지정도 관리 계획이고 이것도 관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두면 이 지역에 각종 건축하거나 개발하는 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관리 계획 5번이 도시 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전에 새로 생긴 구역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도복입구역. 요 글자가 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어요. 도복입구역.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된 현상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용도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계획 2번에 있는 이게 실제는 용도구역이고,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계도수시구역하고 도복입구역 세 개가 있다. 자, 요거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보고, 어쨌든 이게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이 관리계획 내용은 뒤에 도시관리계획 가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자,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용어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봅시다. 국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도시구분계획, 전국 각 시군마다 도시구분계획 다 만들어요. 근데 국계법이 다른 법의 가장 기본이 돼요. 우리나라 토지 이용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게 국계법입니다. 그럼 어떤 시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국계법의 기본 도시군계획하고 다른 법률 토지 계획하고 어느 게 더 기본이 될까요? 이거죠. 국계법이 가장 기본법이죠. 그럼 국계법에서 만들어지는 도시군계획이 다른 법률 토지 계획의 기본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 자, 전국의 각 행정기관에서 다른 법률 토지 계획 만들 때는 항상 그 자리에 국계법의 도시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거기 맞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 자, 그리고 광역계획하고 도시구분계획은 국가계획하고 어느 게 더 상위계획?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죠. 그럼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맞죠? 자, 이거 수립할 때는 항상 국가계획을 살펴보고 거기 맞도록 수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국가계획과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떤 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도시기본계획과 광역계획 어느 게 상위계획? 이게 상위계획이죠. 이건 둘 이상 시군이 저건 하나의 시군이잖아요. 그죠? 이게 상위계획이죠. 그럼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부합돼야 한다죠.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계획은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네. 자, 20회 시험에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맞아요? 틀렸죠? 국가계획이 우선한다죠? 네, 이런 식으로 20회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계획이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렸죠? 당연히 상계획은 국가계획이 우선하죠? 이 문장도 틀렸다. 여기 24회 문제. 응?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다 틀린다. 예. 자, 국토 용도 구분. 이건 뒤에 가면 용도 지역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자,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나올 때, 그죠? 보고.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시간상. 자, 광역도시계획 넘어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18쪽 펴보세요.
그리고 요약집을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18쪽 보시면은 국계법의 목적, 이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국토유역의 원칙 다 생략합니다.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자, 1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 줄쳐보세요. 제가 부르는 말만 줄쳐보세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 자, 밑에 광역시의 X. 광역계획권의 대신에 광역시의 하면 X. 그리고 옆에다 종합계획 X.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란 말은 아니죠. 그죠? 종합계획은 아닙니다. 자, 2번.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시군이죠. 자, 거기 시 또는 군 할 때 시군 동그라미하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 자, 제외 동그라미. 제외 밑에 포함 X. 자, 도시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뭐래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기본계획은 역시 시군, 어떤 하나의 시군입니다. 시군. 시군 밑에 구X, 구단위는 아니죠. 시군이죠. 다음 줄에 장기발전 종합계획. 아,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광역계획은 종합계획 아니었지만.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심의 되는 계획. 쭉 쫙 보세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죠. 자, 그럼 4번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역시 시군입니다. 3번, 4번은 둘 다 도시군계획이니까 하나의 시군이죠. 자, 여기에 다음 줄에 맨 끝에 구체적 계획, 개별적 구체적 계획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어요. 핵심 단어만 줄쳐봅시다. 1번 지역지구, 2번에 구역, 근데 앞에 개도, 시, 수,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6번에 도 동그라미, 7번에 복 동그라미, 8번에 입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구역. 그럼 뭐가 되죠? 도복 입 구역이죠. 자, 이렇게만 표시해 둡시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22쪽, 24번까지 쭉 나오죠. 자, 이거는 22쪽 거니까 18번에 국가계획 있죠.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다음 줄, 기본계획, 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된 계획. 자, 포함된. 자, 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다. 자, 그 중간에 용어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해당 단원에 가서 나오겠습니다. 자, 23쪽 가봅시다. 광역도시계획 가보죠.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가면 먼저 A, C, B군 인접한 시군을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계획권 지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 뭐죠? 인접한 둘 이상 시군의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그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 정비.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맞는 것으로 시험, 이거 나온다면 항상 맞는 걸 나와요. 29회 때 나오는데.
그래서 첫자를 동그라미에서 공, 기, 환, 광 이렇게만 동그라미만 치고 읽으면 됩니다. 어디에 지정하죠? 둘 이상 시군. 이 둘 이상 시군에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둘 다 됩니다. 여기에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광역계권의 하나의 도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용인시에 걸쳐서 광역계권 지정한다. 같은 도죠? 이때 누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둘 이상 시도. 자, 경기도 평택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걸쳐서 광역계권 지정한다. 도가 서로 다르죠? 이때 누가? 국장이 지정합니다. 결국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때 도지사이 되지.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응? 자, 뭐, 그건 놔두고요. 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결국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특광시장은 광역계권 지정권자 이다 아니다? 자, 도지사는 어때요? 자기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있죠? 경기도는 도지사 밑에 둘. 근데 서울특별시장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권 지정권자가 아니다. 국장하고 도지사입니다. 보통 우리 시도지사 같이 다니지만 광역계권 지정할 때는 국장, 도지사지 시도지사 할 때 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여기 특광시장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자,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구가 있는 거지 둘 이상 시군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안 되죠. 그죠? 광역시장도 안 되고 시도지사 할 때 시에도 이게 특광시장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결국 누가? 도지사. 자, 이런 세밀한 데서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만약에 광역계권이 둘 이상 시군이 하나의 도다, 같은 도다. 이때 도지사가 지정하죠. 근데 도지사가 국장과 공동 지정한다. 틀렸죠? 도가 같으면 도지사가 그냥 지정하면 되지. 도지사하고 국장하고 공동 지정한다. 말이 안 되죠? 틀렸다. 둘 이상 시도면 국장이 지정하죠. 근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경기도지사하고 충남도지사가 둘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아니죠? 그냥 국장이 지정한다죠.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좀 이따가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국장이 계획권 지정하면 도지사 둘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국장이 승인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죠? 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하고 계획은 도지사 둘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장이 승인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광역계획권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면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공부 약간 덜 했는 사람은 헷갈리겠죠. 그죠? 계획권은 국장이죠. 계획은 시도지사 둘이 공동으로 수립. 근데 계획권 어쨌든 이들이 공동 지정하는 건 아니다. 도지사 공동 지정 틀렸다. 자, 요거 약간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 지문을 통해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속에 요 실제 기출 지문들이 그죠? 바로 밑에다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들을 때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이제 기출 지문이나 아니면 문제지나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광역계획권 어디에 지정합니까? 인접한 둘 이상 시군. 수원시, 용인시는 인접해 있죠.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계획권 지정합니다. 그런데 수원시하고 고양시하고 뚝 떨어져 있죠. 그게 영향 주고받을 거 없잖아요. 그죠? 지정 대상 아니다. 그래서 어디? 인접한 둘 이상 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일부.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근데 27회 때 관할구역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근데 일부만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다. 이거. 자, 수원시하고 용인시 있으면 이렇게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없다. 해서 틀렸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둘 이상 시군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면 원칙은 관할 구역 단위로. 그러니까 정부를 할 때는 그죠? A시, B시 시군 단위로. 시군 단위지 구단위는 아니다. 근데 아까 일부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일부를 할 때는 그래도 시군 단위는 아니더라도 구, 군, 읍, 면 단위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 자, 이거는 뭐 시험 나온 거 없으니까 별 신경 쓸 거 없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하나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 도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도지사나 국장에게 여기 둘 이상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 주시오. 이렇게 지정 요청하는 자가 있다.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나 이런 자들이 그 지정권자인 도지사나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요청할 수가 있다. 맞는 걸로 3번 나왔네. 그죠? 그래서 지정 요청에서 맨 앞에 첫자를 떠서 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가 좀 이따 교재 보시면 나오는데 거의 한 페이지 정도 걸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글자 5자로 지정 요청하고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지정 요청한다. 누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요청. 그런데 지정 요청도 할 수 있고 변경 요청도 할 수 있죠. 근데 변경 요청할 수 없다. 틀렸죠. 변경 요청도 할 수 있죠. 맞는 걸로, 틀린 걸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정 요청 받으면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는 그에 관련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나 이런 자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자, 누구한테 지정 요청 받으면 그에 관계되는 그죠? 이들에게 의견 청취를 한다. 그래서 첫째 따서 의. 근데 이게 관계 행정기관장도 의견 청취하는 거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건 아니죠. 좀 이따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공청회에서 주민의견 듣고 해요. 근데 계획권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는 아니죠. 근데 시험에는 꼭 이렇게 내요. 주민의견 청취에서 틀렸다. 행정기관장도 의견 청취하는 거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공청회 합니까? 공청회 안 해요. 좀 이따 나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열어가지고 주민의견 듣고 해요. 주민 전문가. 여기는 공청회 아니죠, 그죠? 지의. 지정 요청, 의견 청취. 근데 의견인데 행정기관 의견이지 주민 의견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심의를 합니다. 자, 공법에 국장이든 도지사든 시장군수든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수의 합의제기관, 즉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국계법의 대표적인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죠. 국장 밑에 있는 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고, 지자체에 있는 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 이렇게 줄여봅시다. 그럼 만약에 지정권자가 도지사라면, 누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라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데 도지사가 중도위 심의 거친다. 틀렸죠? 도지사 밑에 있는 건 지도위잖아요. 그죠? 국장이 할 때 중도위지. 도지사는 중도위 하면 틀리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국장은 지도위 틀렸죠? 이렇게 문제가 자꾸 나오더라.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누가? 도지사 또는 국장이 지정하죠. 그렇죠?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 도면 국장.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지정 사실을 그 둘 이상 시군의 시장, 군수나 관계되는 시도지사나 이런 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첫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지의 심지통. 자, 글자 5자 하면은 우리 교재 한 페이지가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 거기다가 지의 심지통 글자 5자 적어 놓고 동그라미 쳐나가면서 어디가 틀렸나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공법에 뭐 하고 나서 몇 년 내에 뭐 없으면 실효된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없으면 3년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내에 광역계획 수립 안 하면 실효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광역계획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 내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없으면 계획권이 실효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광역계획권은 실효제도가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실효된다 이러거든 틀렸다.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지 계획권이 실효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표시해놓고 볼까요? 23쪽 봅시다. 그 2번에 가니까 법적 성격이라고 있죠. 계획권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의 공무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어요. 이 계획 수립에 놓으면 행정청에서 행정청에서 각종 계획이나 정책 수립할 때 그것에 맞도록 해야 한다. 즉 공무원에게는 행정청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혀 구속력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에게 구속력 없는 어떤 게 비구속적 행정계획. 근데 일반 시민들이 광역계획 내용을 문제 삼아서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행정쟁송은 안 되겠죠, 그죠? 자, 3번. 광역계획 수립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어느 게 상위계획? 광역계획이 상위계획이죠. 그럼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거 줄 쳐두시고. 다음 줄. 다를 때는, 혹시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자, 이런 이야기는 뭐 시험 칠 때가 수도 없이 하니까 이런 거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24쪽. 광역계획권이라는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광역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 뭡니까? 자, 둘 이상 시군. 둘 이상. 오른쪽에 시군. 앞에 특광시도 전부 시군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첫 자를 동그라미.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 정비, 공기환광. 이렇게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거 위하여 인접한 둘 이상. 인접해야 되죠? 인접한 둘 이상 시군. 전부 또는 일부 걸로. 그럼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2번 지정권자. 둘 이상 시도. 만약에 둘 이상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누구요? 국장. 동일한 도. 다른 말로 하나의 도. 동일한 도일 때는 누가? 도지사. 도지사 밑에다가 시도지사 X. 시도에서 할 때 앞에 시는 아니죠. 그죠? 앞에 시는 특광시장이잖아요. 그냥 안 되죠. 그죠? 자, 바로 밑에 또 특광시장 X.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지정 절차. 요청. 그러면 둘째 줄에 보니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나오죠.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줄자 것이고 맨 앞에 지에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면 제목에 요청 바로 위에다 지정이라고 쓰고 지에 동그라미 봅시다. 지정 요청. 중행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자들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에 의견 청취할 때 의 동그라미, 심의의 심,
지정의 지 동그라미 하시고 3번에 통보의 통 해보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서부터 첫자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지의 심지통이죠. 그래서 저 위에 3번의 지정절차 제목 옆에다가 지의 심지통 5자를 적어 봅시다. 지의 심지통. 자, 그리고 2번 갑니다. 둘째 줄에 의견을 들은 후, 이게 의견 청취죠. 거기에 의의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 의견 들어요? 바로 위에 시